미국 주식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은 15,587포인트로 6% 가까이 빠졌고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11% 넘게 빠지면서 2022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52주 신저가인 15,222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하락은 단연 기술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 상위 500개 기업을 모아둔 S&P 500 지수 또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10% 넘게 빠졌고 다우 지수 또한 9% 넘게 빠지면서 미국 지수가 전반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올 한 해 31% 넘게 빠졌고 애플은 22%, 테슬라는 36% 넘게 빠지고 있고 기술주가 아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또한 올 한 해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지난주 6% 넘게 빠지면서 예외 없이 하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는 우방국도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관세 10%를 적용하고 추가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들은 모두 25%의 세금을 매겨서 판매함으로써 대미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큰 충격 없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2% 이상 상승을 하며 트럼프의 관세 여파에 대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트럼프 관세 영향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관세랑 전혀 관계가 없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에 영향을 받는 것은 기업들인데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특정 국가가 맺어진 관세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책정한 관세율에서 우리나라의 2배 가까운 46%의 관세 철퇴를 맞은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에 소재한 기업들이 매우 큰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의 경우 50%가량의 신발들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아디다스의 경우 39%의 신발들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신발의 연간 매출 규모는 200억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6%의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절반은 베트남의 박니인과 타이 응유엔 등 두 곳에서 생산되고 있어 베트남에 부과된 관세 폭탄의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경우 더 심각한데요. 애플이 생산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은 관세를 매긴 국가는 바로 중국으로 무려 54%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마치 월드컵 본선 대진표를 발표한 것처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관세 발표는 발표 이후 전 세계 정부들과 기업들을 화들짝 놀래키며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만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으로 뛰쳐가 협상을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정부도 없고 기업도 없는 중립적인 화폐입니다. 따라서 관세라는 폭풍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는 그 어떤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백서 해설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립적이고 어떤 국가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은 비트코인의 속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관세, 전쟁, 그리고 통제와 같은 국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중립적이고 글로벌한 화폐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면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면서 더 많이 사고 절대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세금 없이 재무부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재무부가 갖고 있는 자산의 50%인 금의 일부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주의회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고 연방의회에서도 비트코인을 총 100만 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인 자산이나 증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이면서 인플레이션과 부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도 이번 미국 주식 하락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은 지난 4월 2일 전환사채 15억 달러 어치를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있었던 주식 급락 사태 속에서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인 52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또한 이번 패닉셀에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한 기업들이 주가 방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합의가 더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에 근접한 가격이 되거나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보는 지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식들은 20에서 30% 빠지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는 각각 1제타해시와 113.76조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심지어는 당장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과 2023년 비트코인 하락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거나 횡보했지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증가하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루한 와중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미래 비트코인의 가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채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하락장에서 시차를 두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언제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채굴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고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중립적이고 글로벌 화폐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의 적절한 가치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번 관세 전쟁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무엇인지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